자, 전국에 계신 영화팬 여러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정복조 시즌4 진행의 임승지입니다. 오늘 또 우리 박 소장님, 원장님,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토요일 연말 때는 서두를 좀 길게 가져갔습니다. 경마는 전쟁이다 라는 말을 좀 했었는데, 전쟁에서 이기는 길만이 또 사는 길이잖아요. 네. 전쟁에서 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자, 이러저만 승부처 공지 말씀을 드리고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원정일 의원이 5구 경주입니다. 박 소장이 서울 8 그리고 부산 6경주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임선희가 서울과 4경주 7경주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경주 출발합니다. 자, 1000m 6등급 경주 12마리입니다. 원장님 듣습니다. 네, 안쪽 1번 더지존이 게이트 2점을 무조건 살려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뭐 세영이 안장이고 부담 중량 좀 올라갔는데요. 어지간하면 선행이면 좀 돌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토요일 날은 이런 얘기를 좀 말씀을 좀 안 드렸는데, 날씨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한파주의보가 내렸어요. 그래서 오전정엔 아마 주로가 토요일도 그렇겠지만 꽝꽝 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선 가는 애들이 조금 유리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단독 선행으로 승부를 해줄 수 있는 뭐 세영이 안장이기 때문에 세영이도 지금 공백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예, 상금 좀 벌어야죠. 1번 더지존 말씀드립니다. 박수요. 자, 그럼 4번마 MJ 캡틴을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지난번 경주는 그냥 안 뛴 셈 치셔도 됩니다. 발죽이 나오면서 외측을 살짝 스치는 바람에 게이트 이탈 자체가 실패로 돌아갔고, 또 바로 뛰어주면 좋은데 또 굉장히 느리게 발진 연결이 느리게 되면서 완전히 바닥에서 출발했었던 그런 경주입니다. 편성 잘 만나면 선행도 나갈 수 있는 스타트가 되는 마필이어서 더 지존 보내놓고 따라가는 작전을 저는 1차적으로 기대를 하는데, 그 정도는 임기훈 기수가 잘 잡아줄 것이고 2착 따먹기는 충분히 그림이 나오는 자막이어서 4번마 MJ 캡틴까지는 봐야 되겠습니다. 1번, 4번에 대한 내용이 나왔고, 1번마 더지존은 지난번에는 이제 출전 주기가 좀 길어졌었잖아요. 네. 볼막이 좀 있어서 좀 길어지는데 그 여파도 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더지존 그리고 4번 MJ 캡틴의 스타트 했던 그 늦발 상황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이 됐고, 나머지 중에 당장 여기서 되고 안 되고는 여기서 뭐 꼭 된다, 이걸 꼭 가져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의 설명보다는 앞으로 좀 주시해야 될 말 2마리가 좀 있습니다. 자, 2번마 스피드 왕룡과 3번마 용의 주도라는 말인데, 2번마 스피드 왕룡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좀 어린 티가 납니다. 말이 좀 흔들려요, 주행이. 근데 사이즈상 그런 것들만 잡히면은 분명히 더 뛸 말인데 서서히 그게 잡히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3번마 용의 주도 역시도 실전과 적용으로 거듭하면서 꾸준하게 걸음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1300을 뛰는 가운데 좀 아쉬웠는데, 이번에는 1000m로 거리를 좀 대폭 줄여갖고 또 인코스 조건까지 감안했을 때 변수로서의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번, 4번, 그리고 2번, 3번까지는 설명이 필요한 말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경주고요. 1300입니다. 6등급의 모두 11마리입니다. 원정을 듣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번 경주는 믿을 만한 애가 없는 좀 부진마들의 어떤 편성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게이트는 좀 외곽으로 밀렸습니다만 11번 금비랑 얘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발주가 늦는 단점은 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외곽에서 조금 강하게 밀고 나가주면 중위권까지만 따라가 준다라면 충분히 가능한 그런 애로 좀 판단이 되는데, 직전에 임기훈 기수의 기승 스타일과는 조금은 불안한 요소가 좀 있었습니다. 내축으로 자리 잡는 과정은 굉장히 좋았는데 외곽으로 너무 많이 뺐어요. 뭐 주로 가운데까지 빼가면서 걸음을 좀 살려주면서 통과를 했는데, 이번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에 가는 애들의 어떤 지구력 싸움이 아닌 막판에서야 한번 탄력감을 볼 수 있는 11번 금비랑 말씀드립니다. 금비랑
가수죠. 조금 고민이 많이 되는 선두권인데요. 5번마 에이스 킨트하고 8번 매니 스마트. 현재 과천 경마자를 끌고 가는 쌍두마차 문세영 기수와 페로비치의 스타트 대결이 시작점이고 스타트 싸움으로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1300m다 보니까 조금은 혼전도도 좀 있어 보입니다. 결국 이제 박수장이 선택한 쪽은 이제 페로비치입니다. 8번 매니 스마트인데요. 에이스 켄트도 흙 맞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모습이 아주 역력했었고 그러면서 뭐 보폭도 있고 다 괜찮아요.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두 기수가 근데 이제 문세영 기수하고 페로비치하고 이렇게 무식하게 비비는 그림은 제가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다 센스가 있고 또 머리를 쓰면서 말을 타는 기수들이다 보니까 교통 정리가 좀 일찍 될 것으로 보고 외곽에서 넘어가는 그림도 좋고요. 8번 그리고 아예 5번이 빠르게 치고 나왔을 때는 일찍 선입으로 힘한 배로 전환을 해보는 매니 스마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5번마 에이스 켄트를 이번에는 좀 세게 볼 작정입니다. 자, 문세영이가 지금 주행검사 때부터 꾸준하게 만지고 있던 말인데 타고 나서 그 주행검사 또 데뷔 이전 그 후에 리뷰들이 상당히 좀 인상적입니다. 지난번에 타고 나서 그 다음에 거리를 늘리고 나와야겠다. 그러면은 좀 상당히 좀 재밌겠다라는 어떤 그 리뷰를 제가 체크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또 그런 걸 감안해서 이번에 훈련 상황을 좀 유심히 지켜봤고 또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이번 경주에 대입시켜서 분석을 해보니까요. 이번에는 에이스 켄트한테는 찬스가 온 느낌입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저는 5번 에이스 켄트가 개인적으로 인기도에서 밀려 있다면은 이거는 뭐 가차없이 좀 승부까지도 한번 들이대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5번 에이스 켄트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고요. 1300입니다. 6등급 안말경주 10마리입니다. 박수장 듣겠습니다. 저는 8번마 퍼스트 퀸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한판 경험해 본 게 여기서는 아주 큰 재산으로 저는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직전 경주를 조금 살펴보면은 안쪽에 있었던 윈드 파워가 상당히 빨랐고 세딕시도 바로 따라붙고 그 안쪽에서 1번은 튀어나가고 6번도 바로 따라붙는데 퍼스트 퀸이 뭐 어떻게 할 바가 없이 1튀고 6튀고 뭐 8, 11, 12이 그냥 다 같이 밀어버립니다. 퍼스트 퀸 입장에서는 그런 페이스를 한번 경험해 본 것이 상당히 이점으로 이번에는 작용이 될 것이고 이번 경주는 뭐 지난번에 만났었던 선두권과 비교한다면은 아주 뭐 간결하다라고 표현할 만큼 좀 수월해 보입니다. 특히나 암만 한정 경주이기 때문에 유승환 기수가 좀 차분하게만 중위권을 유지해도 직선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원재. 네. 4번 제주의 흑선이 조교가 좋더라고요. 이 4등급 외산 4등급 로열 웨이버랑 병합을 하는데 뭐 일단은 여유 만만입니다. 직전 데뷔 이전째는 편성 자체도 좀 세지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랑지를 좀 말고 좀 꼴찌로 온 상황인데 거리가 맞지 않았다, 뭐 편성이 약했다, 들어올 수 있는데 못 들어왔다라는 거는 김정균 기수가 잘못하지 않았으면 제주의 흑선이 컨디션이 좀 저하되어 있었던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시 한번 조교강도 올려놓고 컨디션 끌어올려놓고 만들어 놓은 상황이라서 데뷔 전에 보였던 1300m의 999 배당 이번에는 어느 정도 좀 인기를 모아준다라면 믿고 때릴 것이고요. 인기를 좀 덜 모아준다라면 복봉으로서 충분히 값어치가 있는 4번 제주의 흑선 말씀드립니다. 84 이거 한방 막권이 만약에 원틀 막권을 된다면은 이게 짭짤한 승부가 되겠죠. 84 한방으로 매도 된다면. 이럴 거 뭐 자금 충분하게 벌어놓고 출발하겠죠. 84 한방이 된다면은 이거는 뭐 최하 열몇 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싶기도 하고. 8번 4번에 대한 내용에 뭐 임승리가 거기가 절로 좀 끄덕거려집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들 지금 변수 정도가 이제 6번 탐라여신 문세희가 탔고 또 7번 천윤 16조에서 나름대로 조금 기대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인기를 먹을 것 같은데 두 마리 중에 임승진이가 책임 잘라낼 수 있는 임승진이 믿고 잘라버려도 되는 말이 하나 낑겨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83학권 쪽에 제가 좀 답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기대감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84, 48 느낌이 좀 괜찮습니다. 이건 좀 더 분석을 해서 각각의 입장에서 승부까지도 좀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경주고요. 1300입니다. 5등급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임승진이가 준비를 했습니다. 이루종합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일단 박 소장의 포인트 먼저 듣습니다. 9번 프리모가 승급전인데요. 또 신양철 기수 이번 주 기승 정지 유예시켜놓고 타죠. 농분대로 토요일 날 말 뛰는 것도 좀 잘 지켜보시고 농분대로하고 거의 뭐 순간적인 그 스피드 차이로 이제 콧싸움을 하면서 통과를 했는데 나머지 것들한테는 아주 여유가 있었어요. 그 전부터 걸음발을 계속 보여주다가 이제 첫 승까지 따낸 그런 상승세이기 때문에 52km 조금 마치가 얇기는 합니다만은 글쎄요 이번 경주 어떤 마피를 또 우리 임승진 위원님께서 추천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9번 프리모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은 저는 계속 가져갑니다. 원장님. 네, 3번 퍼스티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얘가 이제 다리가 좀 좋지 않아가지고 좀 놀다 나옵니다. 휴양을 갔다 왔는데 직전 경주는 준비 자체가 전혀 안 돼 있었죠. 기본적인 순발력은 일단은 검증이 끝나 있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상당히 좀 빠른 순발력을 좀 보였었고 게이트도 좀 밀려 있었고요. 자, 이번에 하반식 기수로 안장이 딱 교체가 됐고 더더욱이 좋은 것은 또 감량 2.5kg라는 게 또 포인트로 딱 눈에 들어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번에 휴양을 갔다 와서의 어떤 변화적인 부분 그리고 안장 교체했던 부분 조교적인 부분 게이트의 어떤 조건들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3번 퍼스티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3번하고 9번에 대한 설명이 나왔는데 자, 임승진이가 이번 사경주를 제가 승부로 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축마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번은 온다 라고 확신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미 지난번에 왔던 말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여기 7번 체포레이스가 지난번에 이제 이기고 승군전을 치르고 있고 9번 프리모 역시도 같은 입장이고 10번 마 스위틀리 휴머, 11 라이브 파워 이런 애들이 지난번에 이제 왔던 애들인데 이런 애들 중에 말로도 안 보는 말 한두 마리 좀 띵겨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마리는 안고는 가는데 여기 노림수 말 따로 준비해 있습니다. 직전의 내용, 경주 내용 그리고 그 전의 내용 모든 내용을 종합했을 때 한 번도 베스트 승부가 아니었단 말, 철저하게 그럼을 아껴놨단 말 여기 한 마리 나옵니다. 이번에는 작심 칼을 가르고 나서는 상황 용서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경주 조건과 편성까지도 감안했을 때 정말 확신이 확 들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축을 잡고 승부를 걸어가겠고요. 나머지 말들 내용과 정체에 대해서는 제가 본회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또 현장 속보를 통해서 깔끔하게 압축해내는 멋진 메인 승부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조차 1경주입니다. 1000m 5등급의 9마리입니다. 원장을 듣습니다. 네, 4번 백년손님이 직전에 철저한 탐색전이었죠. 기본적인 순발력이 되는 애입니다. 그러나 이제 호흡이 조금 짧은 그런 애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밀어가지고 앞에 가는 게 아니고 잡고 기본적인 순발력으로 선입권에서 레이스를 좀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애인데요. 직전에는 김동현 기수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후미권에 밀려 있었어요. 자기 기량을 좀 보이지 못했다라는 판단이고 최영경이라면 밀고 가던 잡고 가던 일단은 앞에는 일단 붙여놓을 거예요. 4번 백년수님 걸음 남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박수죠. 기본적으로 오버마 천년동안도도 봐야 되겠습니다. 저도 이제 백년손님의 가능성은 충분히 보는데 백년손님이 갖고 있는 단점하고 천년동안도가 갖고 있는 단점 두 가지를 조금 비교해 봤을 때 일단은 선행 가능성은 5번 쪽에 조금 더 있다라고 봐요. 1번도 빠르긴 하지만 1번 정도는 넘어설 수 있는 오버마 천년동안도 선행 버티기 1000m이기 때문에 점수를 조금 더 실어주겠습니다. 저는 이제 8번 최강블리신데요. 뭐 인기마들 한 마리씩 나눠서 말을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만은 공교롭게도 지금 인기마들 한 마리씩 나눠서 설명이 되고 있고
데뷔하고 나서 지금 3번 뛰면서 1등 1번, 2등 2번 오는 그러한 상당한 기본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6조 김재섭 마방에 모처럼 만에 좀 사이즈 있는 망아지가 들어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지금 하루가 다르게 또 걸음도 늘고 있고 좋은 말이 거의 없습니다. 16조에. 근데 지금 망아지 한 마리 멋진 놈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16조의 성적이 좀 기복을 보이죠. 뭐 제가 좀 민감한 내용은 말씀을 드리긴 뭐하지만 아무튼 이런 말들은 계속해서 곱니다. 부러질 때까지 고 상황이기 때문에 8번 최강불리에 다시 한번 저는 믿고 들어간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오종주고요. 1300입니다. 5등급 암말 모두 12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 위원이 준비한 이러지마 방송 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 박 소장의 시각 먼저 듣습니다. 이번 빅토리스타가 페로비치 등짝입니다. 6등급을 3착하고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긴가민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저는 페로비치가 고삐를 잡는 순간 점수를 확 좀 얹어주고 싶어요. 직전 경주는 대가리 팔리고 조금 많이 깨지긴 했는데 결국 결과를 놓고 보니까는 그 2마리가 너무너무 잘 뛰었다라는 측면 그것도 고려하셔야 되고 그냥 그렇게 무리를 초반에 하지 않고 잡고 타다가 이제 2번째 자리가 됐는데 이번 승급전에서는 마필의 꺾인 길을 다시 살려놓기 위해서라도 얀말 한정경주 이렇게 출사표를 던져서 들어온 만큼 페로비치가 그냥 갱으로 승부를 걸 가능성이 높다. 이번에 선행 승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5번 소빈용 쪽입니다. 생김새 그리고 발전 기대치에 비해서 약간의 어린 티가 좀 났었죠. 이제 해가 바뀌면서 3살이 됐고 그러면서 저 그때 모습 보니까 파워가 가득 실려 있습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5번 소빈용을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자 여기를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한 우리 원정일 위원의 포인트 내용 듣겠습니다. 네. 자 일단 소빈용하고 이제 빅토리스타가 2마리가 나왔는데 이제 한 마리는 앞에서 조금 경쟁력을 보일 수 있는 애고 하나는 뒤에서 힘있게 좀 올라올 수 있는 애 2마리가 좀 나왔습니다. 자 1300m고요. 이번 경주를 제가 메인으로 잡은 이유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빅토리스타가 이제 기습적으로 이제 선행을 갈 수 있겠다라는 각을 좀 잡고 있는 이제 박 소장님의 이번 빅토리스타가 아마 압박을 좀 많이 받을 겁니다. 그 받아내면서도 이겨낸다라면 역시 배팅권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소빈용이 이런 빠른 페이스를 또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또 이게 또 포인트가 될 수 있겠습니다. 2마리가 이제 인기권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을 이제 설명을 좀 드려놨고요. 자 그렇습니다. 이번 빅토리스타 5번 소빈용 요 2마리가 인기를 모으기 때문에 이번 경주가 메인 승부처입니다. 2마리가 같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들어가는데요. 자 일단 여기에 지금 나름대로 경쟁력을 조금 보일 수 있는 애가 이제 세라몬드, 두루가, 외곽인 슈퍼펀치, 기습 가능한 드림로켓 안쪽에 이제 대상 경주 출전했다가 일반 경주 대가리 오고 승급전에 꼴찌온 3번 소중한 성불 요런 애들이 일단은 현장에서의 어떤 배당판의 흐름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가지고 있는 애입니다. 자 이런 애들이요 뭘 믿고 중심을 세우겠습니까? 저는 중심이라고 생각되는 애들이 지금 제가 언급드렸던 애들 중에는 단 한 마리도 없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중심으로 보고 있는 애는요 정말 센 애들이랑 뛰었었어요. 정말 진짜 과천경마장 이제 4등급, 5등급, 6등급을 진짜 휘어젖었었던 그냥 잡아 돌렸던 그런 애들과의 어떤 편성 속에서 그래도 나름대로의 걸음을 보였던 애고요. 또 한두가 이제 원툴로 들어가는데 요거까지도 제가 이제 현장에서 좀 오픈을 해드릴게요. 요거 이제 같이 들어오면은 제가 이제 폭탄, 이제 핵폭탄, 원자폭탄, 히로시마 폭탄 이제 시리즈를 만들까 하는데 요번에 이제 폭탄이 들어오면 이제 도쿄 대첩 들어갑니다. 도쿄 이제 완전 작살 내는데요. 그냥 한 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강편성에서 뛰었고요.
하나는 거리가 맞지 않아서 못 뛰었습니다. 이번에 거리 확실하게 줄여 내려온 1300m에서의 센 놈들, 그놈을 완틀로 자 도쿄에다가 원자폭탄 하나 더 떨어뜨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잘못하면은 오정주 결과에 따라서 도쿄, 동경 시민들 작살나는 그런 네. 또 핵폭탄이 그렇죠. 터지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자, 오정주입니다. 우리 원정일원이 준비한 이루지마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교차 이경주 부산 1300입니다. 5등급에 9마리입니다. 박수장 듣습니다. 9번마 퍼스트 신화를 조금 더 전개 속에서는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외곽이기 때문에 유리한 상황이고 선두권의 전개가 조금 모호해요. 힘으로 뛰는 말에다가 이제 흥 맞지 않기 위해서 밀어붙여야 되는 마필, 또 기본 스피드가 빨라서 앞에 나가게 될 마필, 이렇게 좀 서로 간에 불편한 그런 선두권 애들이기 때문에 외곽에서 차분히 따라가는 9번마 퍼스트 신화의 취입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원정. 모래만 안 맞을 수 있다라면 8번 영광의 보스가 김주로가 욕심을 안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무조건 욕심을 낼 상황이고 앞에다 붙여놓고 버티기 가능한 이제 부산주로가 가볍다라는 거 포인트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8번 영광의 보스 말씀드립니다. 영광의 보스는 뭐 모래 맞을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네. 8번 영광의 보스 저 역시도 인기도 새로 인정해줄 판이고 나머지 중에 5번마 아이마데를 저는 빨간불이 켜진 불안한 말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줄어든 거리가 얘한테는 하자예요. 힘으로 뛰는 말, 꾸역꾸역 뛰는 말, 그리고 말 자체도 좋아진 것도 없는 상황. 그래서 저는 5번 아이마데를 저는 빨간불이 켜진 불안마로 말씀을 드리겠고 4번마 태권 챔프가 미제 외산마입니다. 4등급 경주에서 탈락이 되면서 이제 강급이 되면서 이렇게 5군 국산 5군까지 와서 뛰고 있는데 5군에서는 언제든지 일격을 가할 수 있는 최고의 복병입니다. 항상 복병이에요. 출전할 때마다 복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5등급에서 한 번은 쯤은 올 수 있는 말인데 이번이 그 타이밍에도 될 수 있을 정도의 조시발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방송을 통해서 관심마로 최대 복병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육경주고요 1000m입니다. 5등급에 12마리입니다. 박수장 듣습니다. 야, 이 5번마 쏜살 가치를 제가 이걸 또 방송에서 추천드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런 거 이제 현장에서 한번 더 살펴보고 정말 그 인기 마필들의 하재가 뚜렷할 때 이제 배당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전력인데 이거 지금 봐야 될 정도의 편성이라고 여겨집니다. 이제 거의 뭐 미래가 없죠. 향후에 어떤 그 아꼈다가 써먹을 데가 없는 그런 마필입니다. 12월 3일 날 정말 젖먹던 힘까지 열심히 조졌는데 하필이면 또 폐출혈이 나갔고 폐출혈이 어느 구간에서 이제 터졌느냐에 따라서 끝걸음이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것 때문에 주행 심사를 받았어요. 옆에 바로 붙어 있는 이글스카이도 주행 심사 다시 받고 나왔지만 이런 애들은 이제 능력 부진으로 재심을 받게 제재를 받는 것이고 쏜살 가치는 이제 다시 점검하고 와라 이렇게 나온 건데 재심 때 발걸음도 괜찮습니다. 1000m 한번 원 없이 조져볼 수 있는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인기 마필들끼리 들어오는 그림이 조금 어색한 구석이 있어서 저는 5번마 쏜살 가치 한번 응원을 크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네, 1번 위닝이 좋아졌습니다. 얘가 이제 양전지 파행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조교 강도가 워낙 약해졌었죠. 지난 10월 달부터 조교 강도가 계속 떨어지면서 뭐 세영이 태워놓고 바람 잡고 해선이 태워놓고 바람 잡고 일단은 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바람들이 불었었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이제 김동수 안장으로 딱 교체를 해놓고 조교를 하는데요. 2배 이상 올려놨습니다. 골마겸이 많이 좋아졌다라고밖에 해석이 안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조경도 올려놨다라면 그리고 게이트 조건 좋아졌다라면 이번에는 뭐 선행 아닌 선입으로라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애로 이제 위닝인 말씀드립니다. 1번 5번. 야 5번 쏜살 가치는 임승진이가 이거 꾸준히 배당으로 추적을 하고 있는 말인데. 결국에는 또 이번에는 인기마로 대두가 될 것 같아요. 이가 지금 워낙에 편성이 덜덜해버렸기 때문에 인기마로 대두될 것 같은데 이런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제가 52조의 그 낭만 질주인가요? 낭만 질주죠. 그
해동이 타고 2등 어떤 거 전전주인가? 그것도 제가 배당으로 꾸준히 추적을 했단 말인데 결국에는 또 인기마로 기어들어오더라고요. 이번 손살같이 지난번에도 12월 3일 날 조아려보니 하피이글에 붙여서 원틀 승부로 들어갔던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매니질주라는 왕 인기마를 완전히 잘라버렸죠. 매니질주가 말이 안 좋아서 또 박으로니 등짝에서 맘도 없어서 사실상 뭐 얼레벌레 하고 있는데 손살같이가 코피가 터져버리면서 못 들어왔던 거예요. 매니질주는 끌려버리고 야 정말 통안의 아쉬움을 남겼는데 아무튼 손살같이 이 정도 편성이라면은 뭐 역시 당연히 가능권이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번만 천지보배가 2등하고 올라온 순금마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기까지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3경주입니다. 1600에 혼합 4등급 경주 12마리입니다. 박수장 듣습니다. 4번마 블루 플래그입니다. 지금 딱 한 달 만에 새살이 됐기 때문에 거리적인 부분을 제가 좀 고민했어요. 1600m. 과연 이거 바로 접수할 정도로 빠른 그런 발전력을 보여줄 것이냐 그래서 좀 고민을 했는데 상대 마필들 보니까 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5번, 6번, 뭐 8번, 9번, 10번 다 큰 느림보 거북이들이에요. 안쪽 마필들만 시에서 놓치지 않고 물론 이제 선행을 갈 거라고 봅니다만은 만에 하나 안쪽에서 뭐 하나 툭 튀어나왔을 때도 무리하지 않으면서 선입권에 힘 한 배만 잘 해준다면은 1600m에서 깨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4번 블루 플래그가 보여주고 있는 실전에서의 어떤 그 파괴력 있는 발걸음 한 번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뭐 4번 블루 플래그를 중심으로 이제 쭉 후차권 애들이 쭉 이제 대두가 될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막강한 추임력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이제 안쪽 1번마 채광 파워풀하고 이제 4번 아리온 메탈입니다. 두 마리 모두가 직전 경주에서 좋은 추임력으로 입상과 우승을 하고 출전하고 있는데 전진구에서 이제 정도윤으로 교체가 되면서 자 플레이팅에 이제 감량을 좀 받았습니다. 3번 아리온 메탈인데요. 중요한 거는 얘가 이제 스타트적인 부분에서 조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번 경주가 이렇게 스타트 좋은 애들이 크게 많이 없어요. 의지 자체를 좀 세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전에 이어서 상승세 분명히 뭐 이어갈 수 있는 애로 저는 판단이 되고 1600m라서 좀 더 강하게 보겠습니다. 3번마 아리온 메탈 말씀드립니다. 4번마 블루 플래그는 이제 오크스를 겨냥을 하고 있습니다. 19조에서 오크스가 5월달에 있나요? 그렇죠. 네. 5월달에. 5월달에 있어요. 확실해요? 네. 5월달이잖아요. 5월달. 마일이 5월달 아니에요? 그게 또 이 간격이 좁혀져가지고 2018년도부터 거의 뭐 한 달 안에 다 끝나는 거예요. 마일이 4월달이고 마일이 먼저고 5월달이 저기 더비고 6월달이 오크스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네. 네. 아무튼 이제 19조에서 3세 3관마를 겨냥을 하면서 그 마일컵이 1600이잖아요. 그 경주를 대비하기 위한 이제 지금부터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4번 블루 플래그가 거리를 늘려 나온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뭐 아까 우리 박 소장이 언급했던 뭐 강대가리라는 데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3경주를 이제 부산교차 승부로 준비할 텐데요. 4번만 블루 플래그에 붙여서 종합지 백판만 하나 걸려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허리가 안 좋아서 쳐다보지도 않았단 말입니다. 거리도 안 맞았단 말. 이번에는 적정거리 나왔고 허리도 좋아졌고 뭐 파스를 붙인 건지 어쩐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제대로 만들고 나오는 말. 그 말이 한 마리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부산 3경주는 개인적으로 승부로 준비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부산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7경주고요. 1300입니다. 4등급에 모두 12마리입니다. 아울러서 여기는 임승준이가 준비한 일요일마 방송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여기서 한구라 하시기 바라겠는데 일단은 제가 축마는 시원하게 오픈을 해드립니다. 여기서 뭐 놓고 칠 거냐? 바로 8번마 글로벌 라인 놓고 칩니다. 자, 12월 31일 브리더스컵에 출전했습니다. 2세 대상 경주였죠. 또 그전에는 또 가천 시장배 대상 경주였습니다. 두 개의 큰 경주에서 1, 2등 입상권에 들지 못하고 아쉬움을 남겼는데 자, 이번엔 일반 경주입니다. 일반 경주고 사이즈가 충분하고도 넘칩니다. 그 최근 두 번의 대상 경주에서의 졸전은 아직 덜 연그러진 상태 그리고 너무나 센 상대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점점 말도 커지고 있고 힘도 부쩍 차고 있고 돌아온 문세인이가 기승전지 기간에도 칼을 갈고 나서는 말입니다. 8번마 글로벌 라인을 놓고 인정하고 자, 승부 들어가는데요. 자, 이 말 저 말 많이 팔릴 것 같아요. 뭐 1번 베스트 드래곤, 7번 디모아 런치, 9번 스마트 보베, 또 11, 12 와와 애장부 이 말 저 말이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이 중에서 택도 없을 말 2마리는 이미 잘라내놓고 있습니다. 불안한 인기마 2마리를 체포해놓고 있다 이겁니다. 남는 2마리 쪽에 때려 갈겨버릴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말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큰 소리치고 나오는 복병 쪽에 때려 갈겨버릴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에게 좀 더 시간을 좀 주십시오.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배팅 값어치 감안해서 승부의 포인트를 잡을 겁니다. 그러한 모든 내용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아무튼 이번 7경주 임승진이가 준비한 이러지마 방송 메인 중에 메인 오브 메인인 만큼 강력한 승부로 배당이 있든 없든지 간에 크든 적든지 간에 배당판에 쫄지 마시고 강력한 승부로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4경주입니다. 1300의 4등급의 10마리입니다. 이번에는 원정일 투수입니다. 네. 게이트 조건이 좋아졌습니다. 이번 메이킹 승리인데요. 메이킹 승리가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그 GF 타임이죠. GF 타임. 마지막 이제 결승점에서 200m 구간. 그 구간의 어떤 그 탄력감이 항상 꾸준해요. 아직까지 경주 경험이 많이 없는 그런 시네마 치고는 이제 4세기는 합니다만 그런 애 치고는 진짜 힘이 꽉 들어차 있는 느낌이고 자 이번에 이제 1300으로 거리를 늘렸다라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뭐 고만고만한 사이즈들끼리 뭉쳐놨는데요. 그 라스트 한 발 그리고 선입권에 붙어나갈 수 있는 그 순발력까지 본다라면 이번 메이킹 승리 이번에도 연투 입상권까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박수정. 네, 이번만 메이킹 승리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마필 중에서 5번만 신스텔스 이 정도 편성에서는 어느 정도 봐줘야 되겠죠. 선행이 아주 유력한 상황입니다. 지인겸이가 뭐 여기서 다른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냥 밀어붙여서 선행 가는데 그냥 의학을 죽이면서 밀어붙이는 순간에 효식이가 잡아줍니다. 먼저 가라. 나는 이제 뒤타가 있으니까 먼저 가라. 그렇게 딱 되는 순간에 5번 댕 맞고 2번 따라가고 나머지 뭐 없어요. 나머지 마필 가운데서 글쎄요 전개를 스스로 만들어 가면서까지 능동적인 도전을 펼칠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을지 한번 저도 추가 분석을 통해서 또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5번이 댕 받으면 그 이후에 고춧가루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번만 신스텔스의 버티기를 2번에 붙여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스텔스 이번에 진겸이가 칼을 갈더라고요. 저번에 김해시 장배 때 그 조성곤이가 늑발을 했나요? 그러고 브리더스컵에서는 빨리 붙였다가 완전히 퍼져버렸는데 일반 경주고 저 역시도 5번 시스텔스 쪽에 우선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입니다. 1700의 혼합 4등급의 11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방송 이르전만 방송 메인 오브 메인 승부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자 8경주가 메인 승부입니다. 제대로 팔릴 게 없어서 11번 라운트로이가 대가리 되지 않을까, 대가리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대가리로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11 놓고 들어가는 승부는 아닙니다. 11가 빠져야 돈이 되는 승부고 저 개인적으로는 빠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정말 하늘이 도와주면은 편안하게 선행이 4코너까지 유지된 다음에 2착 버티기 정도라고 봅니다. 라운트로이는 과거 이제 휴양 갔다가 돌아오자마자 그때 1번을 달았었나요? 그때 페로비치가 댕받아서 한 바퀴 돌아서 들어온 거 거기까지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은 발전 가능성도 없고 앞으로 나아질 어떤 그 낌새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마필들이 안 가거나 못 뛰거나 그렇게 돼야 느릿느릿한 페이스에서 한 번 정도 올 수 있는데 뭐 일봉지용주가 비슷한 자막이긴 합니다. 외곽이고 그러나 57이라는 무담 중량도 저는 걱정이 되고 주로가 무겁다라는 측면에서도 앞에 나가는 애들이 좀 유리하긴 하지만은 주로가 무겁다라는 측면에서는 라운트로이한테는 훨씬 더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군다나 뒷직선부터 문세영 기수가 로드킹 타고 지난번에 보여줬듯이 조금만 건드려줘 버리면 11번 죽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세영 기수가 적극적인 승부를 펼칠 수 있는 좋은 찬스라는 점도 됩니다. 자, 기본 왁구를 설명을 드렸고요. 11번 라운트로이는 절대 이번 경주 포인트가 아니다. 맥시멈 본전 방어 또 쌍승식 후착으로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쬐고 있는 마필 딱 3마리 있습니다. 전기 잘 끓여가지고 축 잡고 시원하게 주력 그리고 후공 2방으로 8경주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8경주입니다. 박 소장이 자신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러지마 방송 메인 오브 메인이라는 타이틀을 붙여놨습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입니다. 1800의 혼합 3등급 9마리입니다. 원정을 듣습니다. 네, 부산 오경주 9번 뜨거운 함성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전형적으로 김동현 기수가 걸음 남길 때 어떤 모습이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김동현 기수가 참 야물딱지더라고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결과인데 걸음을 좀 남길 때 어떤 모습은 항상 똑같아요. 그리고 승부의 칼을 또 꺼내 들었을 때는 또 칼같이 또 타주고요. 직전 승급전에서는 사실상 저는 입상까지도 충분히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외곽으로 돌지만 않았다라면. 근데 자, 이번에 또 같이 붙어 나오는 애들이 또 대부분이에요. 흐뭇, 화이트캐슬, 중앙시나, 슈퍼매치 이런 애들이 이제 인기권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걸음이 많이 남았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9번 뜨거운 함성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김동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김동영. 김동수라고 그랬죠? 김동영이라 그랬어요. 돌려봐야지. 박 소장. 7번만 슈퍼 매치입니다. 뜨거운 함성한테 이제 유나신 졌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좀 직선줄에서 발만 좀 잘 바꿔주면 좋겠는데 주법을 원활하게 가져가지 못하면서 10월달에 깨지는 모습 그대로 또 3척으로 말랐어요. 4척으로 말랐어요. 말 자체가 쫓아가는 맛도 있고 댕맛 쫓아가는 능력도 있고 유지도 잘 됩니다. 직선줄에서 마무리가 안 돼. 마무리가. 이런 말들은 말이 확 바뀌거나 아니면은 이제 어차피 쓰게 돼 있는 마필들이 앞선에 나가는 그런 편성을 만나야 되는데 이번 경주가 좀 재미있습니다. 골드문이 오랜만에 한번 앞장을 떠볼라나요. 계속 따라가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2번만 화이트캐슬 끄는 마필이죠. 빠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정현 위원님처럼 저도 9번만 뜨거운 함성 상당히 좀 재밌게 보는데 그렇다면은 이번 경주는 7번만 슈퍼매치가 발을 못 쓰더라도 상대적으로 앞에서 버티는 끈기력 가지고 입상권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자막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번 흐뭇입니다. 흐뭇. 공백 이후에 지금 3번의 경주를 통해서 서서히 컨디션을 끌어올립니다. 이번에 4번째인데요. 조성권이하고 좀 제대로 맞을 수 있는 조성권이 스타일과 좀 매치가 되는 그러한 말의 특성입니다. 1번만 흐뭇을 임승진의 관심마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구경주고요. 1800입니다. 3등급의 9마리인데요. 여기는 우리 원정일련이 준비한 일요일마 방송 메인 오브 메인 승부경주입니다. 지금 바로 듣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항상 일요 경마의 이제 메인 오브 메인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경주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한 경주는 배당에 상관없이 원정일이 좀 메인 경주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고심을 하는 그런 경주입니다. 가장 적중에 좀 자신감이 있는 그런 경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단촐한 9마리 편성이기 때문에 아주 큰 배당, 뭐 이제 핵폭탄 같은 배당은 아니겠습니다만 정말 먹기 좋은 10배당에서 20배당 사이 이 고배당을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현장에서 아마 좀 세게 팔려줄 거예요. 이번 뭐 좋은 인연이라는 애, 요게 지금 현장에서 이제 중심으로 좀 팔려줄 상황인데 얘를 중심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메인입니다. 자, 물론 뭐 직전에 이제 제주의 하늘이라는 애를 만나면서 강편성 속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잘 버텼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좋은 인연이 버틸 수밖에 없는 조건이었어요. 선행이었고요. 이번에 이제 거리를 100m를 줄였기 때문에 좋은 인연을 완전히 잘라낼 수는 없습니다만 좋은 인연은 충마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의 충마로 보고 있는 애
얘가 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편성 자체도 좀 셌었고 편성 자체가 세면서 말이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이번에는 좀 달라졌습니다. 좋은 인연 정도가 인기말하면 좋은 인연 정도는 그냥 뭐 대충 모양 뭐 중위권 정도에 따라 붙어가지고 막판에 힘싸움만 해도 그냥 따라잡을 상황이 돼요. 거기에 붙여 때려먹을 애들이 일단은 좋은 인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좋은 인연 후차권에다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조금만 먹자라고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마리 좀 째려놓고 있습니다. 강축에 두 방 시원하게 좀 부쳐 먹고 좋은 인연까지 마무리 공략 딱 들어가면 뭐 적중에 대한 어떤 그 포인트를 두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8마리 중에 4마리 가져가는데요. 전개 겹치는 애들, 뭐 가도 안 되는 애들, 이런 애들 싹 좀 정리를 해놓고 좋은 인연이 어떻게 보면 포인트가 될 수 있는데 좋은 인연 가지고 메인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좋은 인연이라는 말 이름을 한 했어요. 20번 했어요. 좀 많이 자꾸 했어요. 들으니까 가운데 자 인자가 빠지면서 좋은 년 이렇게 막 들려요. 그래서 아무튼 이번 구경주의 포인트는 좋은 년이 아니라 네. 나쁜 년인가요? 예? 좋은 년이 아니고 나쁜 년? 자, 아무튼 예. 좋은 년은 포인트가 아니다라는 점 우리 원장님이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부산 육경 주고요 1200입니다. 1등급의 8마리인데요. 이기는 우리 박 소장이 준비한 일요전마 방송 메인입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을 듣겠고요. 원장님의 포인트 듣습니다. 네, 뭐 제가 이제 길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번 경주 좀 간단하게 들어갈게요. 19점마방에서 이제 효시기를 태운 5번 투데이입니다. 거리를 줄였다라는 거 좀 포인트를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가도 된다라는 거 포인트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투데이 19점마방의 이효식 기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투데이예요. 저도 뭐 여기서 뭐 다른 말을 언급하는 좀 안 어울릴 것 같고 아무튼 저도 투데이 쪽을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를 이제 방송 메인 승부 금요일 막 교차 육경주를 방송 메인 승부로 준비했습니다. 박수장 듣겠습니다. 3주 전에 나왔을 때도 투데이 이거 정말 센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혼합 1등급 무대에 완벽하게 적응을 해내면서 대가리 널널하게 쳐냈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55.5 뭐 부담 중량 늘어난 것도 아니죠. 저도 5번마 투데이 무조건 인정입니다. 또 놓고 때립니다. 그러면은 이번 교차 육경주가 어떻게 승부가 되느냐? 뭐 당연한 거죠. 2번마 트리플 5가 대가리로 깜빡이로 팔릴 것이 자명한 자막인데 저는 5번, 2번은 맞고는 안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1등급 경주에서도 제가 이제 선록을 강하게 현장에서도 강하게 말씀드리면서 깜빡이 2배짜리 장산제왕을 이제 꺾어드렸었는데 이번 경주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메인 승부, 메인 오브 메인 승부 같은 경우는 인기 1위로 팔릴 그 마필이 부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데 아주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 교차 6경주에서 트리플 5는 말이 나쁘거나 또 능력이 지금 떨어질 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전개를 아무리 굴려봐도 이게 2번 댕 받고 5번 따라가고 나머지 애들이 다 멀뚱멀뚱 지켜보면서 끝날 그런 자막이 아니에요. 엄청 끄는 마필 다크스트 나이트 있지요. 그리고 6번마 가속 엔진 이건 이제 다 썼습니다. 무조건 1200에서 댕 가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댕 안 가는 순간 그냥 안 가는 겁니다. 무조건 댕 트라이 해야 돼요. 1번만 에버인 에버도 어떻습니까? 이제 1등급 뛰어봤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타야 됩니다. 지만 힘 한 배 한다고 뭐 직선줄에서 더 뛰는 거 아닙니다. 지가 힘 한 배 하는 순간 나머지 애들이 자기 안 봐줍니다. 저는 굉장히 치열한 한판이 될 것으로 보고 아주 치열한 스피드 대결 속에서는 박제의 등짝도 그렇고 늘어난 부담 중량도 고민이 되고 트리플 5가 1200m 잘 뛴 적도 있지만 그렇게 센 말은 아닙니다. 5번 투데이, 6번 가속 엔진 이 두 마리가 어떤 식으로든 2번을 죽여줄 가능성이 높다. 2번이 그렇다고 해서 뭐 꼴찌거나 이거지는 않습니다만은 2, 3착 싸움 속에서 밀릴 가능성 그거 보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5번마 투데이 요거는 왕대가리로 전제를 깔고 무너지는 2번마 트리플 5를 밟으면서 2착에 올라오는 그림 딱 두 방으로 교차 6경주 좀 강하게 붙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부산조사 6경주는 우리 박 소장이 자신 있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방송 메인 승부입니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경주고요. 1800입니다. 1등급의 12마리입니다. 원정이 됐습니다. 네, 뉴시타델이 그랑프리를 포기를 하고 일반 경주를 일단 또 출전을 했습니다. 1등급 치고는 크게 어렵게 보여지는 상대가 없어요. 이제 얘가 이제 그랑프리를 출전을 안 했던 거 제가 좀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만 저 그때 모습은 뭐 전혀 그런 부분이 없고요. 12주라는 공백이 있는데 조금 안 좋았던 부분 많이 양호해져서 나왔다. 뭐 과천벌에 이제 청담도끼, 돌콩, 뉴시타델 3두 마차였는데요. 이번 경주 강한 인기를 모으겠습니다만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박수장. 저 1번 놓고 무조건 빨간색 배당 한 4-5개 뚫리고 그렇다고 해서 빨간색 아닌 것도 뭐 10배, 20배 그 안쪽에서 다 전마필 다 팔릴 겁니다. 그 팔릴 말 중에 2분마 참마 있고 좀 있는데 저는 한 마리 좀 배당 있는 거 하나 좀 데려갈 생각이고 무조건 팔릴 마필 중에 하나가 또 12번 신조대업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박 소장이 보는 시각에서는 요번에는 막권 타이밍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12번을 안 본다라는 말씀을 좀 개인적으로 드리고 짧게 설명을 한다면은 그래도 지난번엔 편성이 너무 약했어요. 너무 약했고 그 선행을 갈 만한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댁마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이제 국산마 그 동촌의 아침 그게 이제 선행을 갔는데 그런 편성이다 보니까 혜선이가 서두르기만 하면 됐습니다. 동촌의 아침 끝까지 못 버티죠. 앞에서 붙여가지고 이빨 조지기만 하면 뒷선에서 크게 올라올 놈이 없기 때문에 입상 가능성이 높다 해서 팔린 것이고 그렇게 들어온 거예요. 이번 경주는 뭐 선행이고 자시고 간에 뉴시타델이라는 아주 강력한 대가리 마필이 있기 때문에 뭐 전개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자막은 아니다. 그래서 박 소장의 각은 12은 빼고 가는 자막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렬들이 깜빡이 상황인데 나름대로 이가 깜빡이 아니에요? 옆둘이 깜빡일까요? 일렬들이 깜빡이에요. 일렬들이 깜빡인데 나름대로는 이제 일단 아무튼 깜빡이는 사지 말자라는 쪽에 박 소장은 이제 포인트를 잡고 있고 그래요. 1번 뉴시타델은 확인해봤더니 전혀 문제 없다. 걱정하지 마라. 라는 내용을 좀 확인했습니다. 뉴시타델. 나머지 말 중에 이제 2번 참마, 8번 천마, 찬천마, 천마 이런 애들이 인기를 모으겠는데 두 마리 모두는 상태가 아주 멀쩡합니다. 그리고 9번마 아름다운 동행이 7조에 있다가 이번에 27조로 넘어왔는데 넘어오자마자 페로비치한테 안장을 맡겨봅니다. 뭔가 한번 해보겠다는 건데 과연 공백도 있고 또 안말 아름다운 동행이 사이즈가 나오는지는 의심을 좀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튼 1번 뉴시타델 인정에 임승진이가 좋게 보는 말은 8번 천마 쪽으로 좀 포인트를 좀 잡고 있어서 그 내용까지는 전달해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주고요. 1200입니다. 혼합사 등급에 모두 12마리가 출전합니다. 박 소장 듣습니다. 조금 배당이 있을 마필인데요. 재심 받고 돌아온 3번마 바이탈 브라운의 선행 버티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선행 못 가는 순간 좀 어렵다라고 봐야죠. 그러나 선행 가능성을 가지고 막권으로 연결하는 데 있어서 배팅 가치는 충분합니다. 어차피 이번 경주는 아주 센 말은 없어요. 이제 5번마 에이스킹이 얼마나 좀 더 좋아진 전력을 보여주느냐인데 지난번에도 미흡한 구석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인기도를 너무 과신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경주도 이렇게 센 말은 없고 그렇습니다. 1200m 어둠이 깔린 가운데 라이트 켜지고 뛸 텐데 앞장 뜨고 이강서지만 앞장 뜨고 버티는 건 해낼 수 있어요. 선행 후보 가운데 배당 좋은 3번을 막권까지 한번 추천드려보겠습니다. 완전히. 네. 야, 선행 바이탈 브라운 무시 못하죠. 무시 못하는데 저는 나스카의 태양이 밀고 그냥 나가버리면 저는 나스카의 태양도 선행이 또 가능하다 봅니다. 어떻게 보니까 이게 또 추천마들이 좀 선행을 좀 욕심을 부려야 되는 상황이라 조금 고민스러운데요. 자, 일단은 11월 5일 경주에 이제 로드위너하고 나스카의 태양을 한 방으로 메이드를 시켰었던 메인 경주에 기억이 있다라면
직전 경주는 선행을 좀 안 갔습니다. 아예 좀 잡고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인기권의 어떤 느낌을 살려내질 못했는데요. 저는 나스카의 태양의 어떤 잠재력적인 기대치를 저는 높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에도 다시 한번 나스카의 태양을 가지고 중심 잡고 갈까 합니다. 3번, 9번 다 설명이 나왔고 나머지 중에 제가 번호 순서대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2번마 베스트 이펙트가 주행 중에 바깥으로 좀 삐지는 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굉장히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 집에서 2번을 잡아놨습니다. 안쪽에서 레이스를 잘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경주 조건을 맞이했고요. 5번마 에이스킹 이게 말값이 2억이 넘는 걸로 인해서 데뷔 초부터 많이 기대를 모았었죠. 근데 아직까지도 지금 우승 내지는 2등도 못하고 있는데 사연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는 초반에 스마스쿠 늦발을 해버리고 또 중간에 흙 맞아버리고 이런저런 레이스가 좀 꼬이면서 아쉬웠는데 문성이도 그 점을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더라라는 내용. 그리고 이번에 정말 많이 좋아졌다. 이제 진짜의 모습을 보여줄 타이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요. 뭐 이런 말들 제가 꼭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말들 두 마리를 딱 집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1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1월 14일 경주 1호 경주 방송 마무리했습니다. 남는 시간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